네,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시험장 최종 지문입니다. 슈퍼파워 시험장 최종 지문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주나 3일이나 5일이나 요 정도 남아있는 시기에서, 요 한 번 더 이제 점검하시고, 시험장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심지어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밤에도 잠깐 한번 훑어보시고 또 시험장 가실 때에도 잠깐 훑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최소한 요것은 한 번 더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하는 건데요. 자세하게 막 1시간, 2시간 찍는 거 아니고 그냥 쭉 한번 점검해요. 마지막 점검이니까 확인한다 요 개념으로 요 수업 자체는 편안하게 같이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 올해는 개정이 많이 돼 가지고요. 이 개정 법령 내용이 시험에서는 우선적으로 출제가 될 거다 해서 최소한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본 내용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집행유예 기간이요. 집행유예 기간이 그 기간 동안만 결격 기간이었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만료되고도 2년이 더 있어야지 결격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집행유예 만이 만료되고 2년이 붙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이 여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유예 중에서는 집행유예 만이 결격이다 하는 거, 만료되고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 보존의 숫자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개공하고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개공 혼자서 일을 한다면 보존 5명, 개공 1명, 소공 1명이서 같이 일을 하신다면 보존은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이걸 초과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느냐? 개공인은 절등치 반드시 등록 취되고 형벌도 있네요. 1년 1천. 자, 3번에 보조님은요, 현장 안내 같은 거 하실 때에 나 보존입니다라고 신분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는 거. 신분을 고지하지 않으면 500 이하 과태료인데, 요때 보조만 먹는 게 아니라 가로 열고 사장님 개공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하고 보조원이 같이 500 이하 과태료인데, 다만 사장님이 지도 감독을 다 했다, 교육을 다 했다로 인정이 되면 사장님은 과태료 먹지 않는다. 자, 4번 주택 임대차 중개하실 때에 전세 사기단 때문에요, 후순위 임차인에게, 그죠? 그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이미 확정일자 받은 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에게도 당신도 A번에 동사무소 가시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B번에 국세청에 가시면 집주인이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당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5번에 양도되어 하면 처벌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알선한 자, 자격증 등록증 빌려주고 받는데 중간에서 중간 불악화 역할을 하신 알선한 자도 처벌이 되는데 1년 1천으로 처벌되더라 하는 거. 자, 6번에 자격 취소 사유에서요, 기존에는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의 자격 취소 사유였는데, 중개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법을 위반해서 전세 사기단, 형법 위반해서 범죄 단체를 조직하거나 사문서 위조 변조 동행사를 하거나 횡령하거나 배임했을 때 업무상 포함해서요, 금고 이상으로 사형징역 금고 집행유예 포함해서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 취소시킨다는 것인데, 형법 위반으로 자해취되는 사유, 범죄 죄명이 5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뱀사사 행배, 범죄 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동행사, 횡령 배임, 범사, 그다음에 사기도 있죠. 사기. 오케이. 범사사 횡배, 뱀이 삭삭거려요. 가로횡 세로배, 왔다 갔다 그래요. 요것으로서 징역 금고 사형 받으면, 사형 의미가 없죠.
징역 경고받으면 자격증이 취소된다 하는 거. 그러면 형법상의 폭행죄로 징역 먹었다면 자격증 취소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폭행죄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단, 뱀사사, 횡배. 자, 1번으로 갑니다. 밑에. 자,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하지요. 자,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만 했어요. 계속 반복성이 없어요. 그때는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자, 3번에 무등록인 자가 중개하고 보수 발행을 약속 요구하는데 거쳐버렸다. 복비를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거쳤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자, 4번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이 됩니다. 무등록으로 그죠? 중개를 의뢰받고 복비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처벌되는 것인데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 무등록 중개업은 깜빵 가요 3년 3천. 그러니까 복비받을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수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한 푼도 못 받고 깜빵 가는 거고 무등록 중개까지는 허용이 되니까요. 이때는 보수 약정도 유효하더라 하는 거. 자, 5번에 중개 대상물에서 셋째 줄 대토건 술 많이 먹고 토해 놓은 거. 이것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특정된 물건이 거래가 될 때 알선 중개할 수 있는데 대토권은 특정성이 없잖아요. 지번이 없는 상태가 대토권이 되는 것인데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 자, 6번에 건물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갈 텐데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7번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야지 거래가 가능한데 특정되지 않은 것은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7번 다시 보시면 동호수가 특정이 됐어요.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권이라고 표현하겠죠. 아직 미완성된 아파트입니다. 해서 중개 대상물 해당이 된다. 8번 동호수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청약 통장 입주권 이런 것들은 동호수 아직 없는 거지요.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9번 권리금 셋째 줄에 권리금은 금전적 가치에 불과하니까요. 상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10번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험이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시행할 수가 있을 거고 국장이 시행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다는 거. 시험은 시행기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어딘가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 원래는 산업관리공단에 위탁돼 있고요. 자, 11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요. 누가 시험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시험 못 보는 사람 자익수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한 명이 부정행위 5년. 자, 그래서 자익수 3년 되면 공인자 될 수가 없다. 12번 자격증을 교부한 지도의사하고 사무소 현재 관할 지도에 서로 달랐을 때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셋째 줄에 처분은 누가 합니까 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지도의사. 준 자가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 준 자가 취소 처분하는 것이고 그 밑에 줄 처분하기 전에 사전 절차, 청문 같은 절차는 누가 합니까 하면 맨 밑에 줄 사무소 관할에서 하더라. 그래서 취소 처분이냐 사전 절차냐. 처분은 교부한 자, 그다음에 절차는 관할 시도지사 구별하시는 거.
자, 넘어가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시험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만 100지문을 딱 가려서 뽑은 거니까요. 할 때마다 시험 나옵니다. 시험 나옵니다. 100번 할 필요 없이 그냥 생략할게요. 무조건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 그런 것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번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위원장은 누구냐? 국토부 장관 아니고 국토부 제1차관, 제2차관도 아니고 제1차관. 그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몇 명입니까? 7명 이상 11명 이내. 7, 11 편의점에 다 모여서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14번 기본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데 4가지 기본 정책이 있어요.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보수병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손자 보육 정책을 여기서 결정하더라. 본질은 돈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협회 설립이라든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이런 것들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 하는 거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의결하는 위원회 임기 2글자 2년 가로 열고 공무원은 맡은 기간 한 명이 2년 중에 한 명이 그만두었다 보궐로 뽑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한이 임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콤마 연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연임에 연달아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연임을 한 번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디 내용이 있느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이 아니라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 자, 16번 교육제도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개공이가 되고자 합니다. 전문교육 받습니다. 실무교육 등록 신청 일전 1년 내에 받은 것만 효력이 있다는 거. 1년 내에 누가 합니다 하면 시도지사 교육 담당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신청하기 1년 내에 받습니다. 그렇죠? 자, 17번 보존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직무교육. 보조직에 종사할 때는 직무교육 1년 내에 받으시가 되고요. 이때는 직업 윤리를 교육의 내용으로 하더라. 18번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을 교육이 연수교육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시도의사가 통지까지 해주거든요. 자,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인데 요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500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요것이 도지사가 때리게 됩니다. 교육받으러 오세요 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19번 폐업을 하고 다시 1년 내에 다시 등록하러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교육 면제, 콤마 보존으로 일을 하시다가 일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보존이 되고자 합니다. 직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가로 열고 단 보존이 일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보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공이나 소공으로 계약서 쓰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때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시간. 실무교육 시간은 이빨이 세리하도록 이빨 꽉 깨물고 받는 것이고, 연수교육 시간은요, 이빨이 윗니빨이 12개, 아랫니빨이 16개니까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콤마 보조직에 종사합니다. 받는 교육, 직무교육, 바리스타 교육, 바리스타 4글자 줄이면 바리스. 그래서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더라. 시험 다 나왔던 거 다 나옵니다. 21번 등록을 신청을 하면 개공으로 등록 신청합니다. 7일 내에 등록을 쳐주는 거예요. 종별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 대장에다가 이름을 올립니다. 등록한 번호를 서면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주면 신청인은 그 등록 번호 가지고 보험 드는 거죠.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신고하거나 통지가 들어가면 그제서야 무엇을 준다? 등록증을 준다. 줄 때는 며칠 내에 주느냐? 지체 없이 주더라. 오케이. 그래서 신청하면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보증이 들어가면 등록증을 받더라. 신청 등록 보증증. 오케이. 자, 22번. 법인인 계공으로 등록을 할 때에 등록 요건 기준 중에서 자본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5천만 이상 상법상의 회사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합이어야 되는데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다 영리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상법상 회사거나 조합법상 조합이 되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 봉사 목적이에요 해서 사회적 조합인 경우는 사회적 조합일 때는 등록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상법인데요. 상법 자리에 민법이 들어가도 등록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위로 가보시면 사회적 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 가로 열고 민법이 나옵니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이나 민법상의 비법인 단체 등록할 수가 없다. 23번 중개법인 등록할 때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 일정을 제외 빼고도 나머지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될 거고요. 자, 24번 가건물에는 등록할 수가 없다. 25번 외국인도 등록할 수가 있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구비 서류가 하나가 첨부되는 것이 있어요. 외국인 딱 나오면 붙는 서류가 스스로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자, 가로 열고 외국인을 고용했어요. 사장님이 고용 신고할 때도 직원 외국인의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고용 신고하니까요. 외국인 딱 나오면 공식적으로 그냥 붙는 것이요. 공식이죠. 외국인 나오면 무조건 뭐다?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다는 거. 자, 26번. 자격이 취소되었어요. 3년간 시험을 못 본다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또 법제 10조의 결격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등록도 안 되고 소공보존 종사도 당연히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고 3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시험도 못 보고 종사도 할 수도 없다. 자, 27번 결격 사유 법인 개공이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범죄 발생 떴다방으로 업무 정지 먹었다면 떴다방 차리 당시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있었던 이 경영진들 임원 또는 무한 책임 사원은 결격 사유당이 되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그 법인에서도 일을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도 그 기간 동안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발당 임원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무한 책임 사원 경영진이죠. 사발당 임원 사원은 결격이니까 종사가 안 돼. 그런데 그 밑에요. 사발 후 사유 발생 후에 범죄 다 끝난 이후에 들어왔어요. 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사유 발생 후 임원 사원은 결격이 아니다. 또 콤마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 경영진이 결격인데 사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직원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경영진이 죄가 있다는 걸 꼭 요 구별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결격이 아니다. 경영진들이 결격이다. 28번 법인인 개공은 몇 조만 한다? 14조만 하는데 뭐 시험 100%잖아. 뭐 다 시험 뭐 다. 자, 통과. 자, 14조만 하는데 중관상 기분 경경 스님의 관상부리가 기분이 좋다는 걸. 자, 중개업에다가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에다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부서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다른 개공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알선대리. 자, 그 다음에 주입니다. 분양대행도 되는데, 분양대행. 오로지 분양대행은 오로지 물건은 딱 두 가지.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이 되는 거고, 시험에서 장난 무지 많이 치지요. 토지, 택지 분양대행, 상가, 부지, 공장, 부지, 땅에 대한 분양대행은 14조 업무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29번. 법인 개공은 14조만 하는데 14조에 거래정보망, 그 다음에 공제사업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인 개공. 오케이. 자, 30번. 법인 개공은 14조만 하는데 14조 왜 그것을 했다? 겸업 제한을 위반했어요. 요때는 절등치, 상등치, 상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31번.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직원이 일하기 전까지 개공 사장님이 고용 신고하는데 이 고용 신고 안 했다면은 업무 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32번. 직원을 열받아 잘라버렸어요. 종료. 잘랐다면은 며칠 내에 종료 신고합니다 하면 10일. 열받아 잘랐으니까 열흘 10일 내에 종료 신고하는데 요 종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하는데 직원을 고용했을 때 10일 내에 고용 신고한다. X 업무 개시 전. 종료하고자 할 때 미리 종료 신고한다. X 종료 먼저 합니다. 자르고 나서 열받아 잘랐다라고 사후에 신고하는 거지요. 두 가지 구별하시는 거. 자, 넘어가 보시면 33번. 직원이 뭔가를 잘못하면 사장님의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도 책임을 지는데 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장님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하셔야 되고 추정한다, X, 간주한다, 본다. 그래서 요 15조 2항 요것 때문에 업무상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직원이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사고 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 사장님도 민사, 행정, 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게 된다는 거. 자, 34번.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이전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밖으로 갔을 때는 어디다가 신고합니다? 이전 후 관청에다가. 그래서 강서구 사무소 강동구로 옮겼다면 동구청에다가 이전 신고합니다.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5번. 사무소를 옮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전 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전하면 그쪽 가서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 관청에서 처벌을 한다 하는 거. 자, 36번. 분사무소 오로지 법인만이 지점을 둘 수 있는데 지점 설치하면 신고하고 이전에도 신고하고 휴폐화하고자 할 때도 신고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되는데 모든 분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서 한다? 하트 주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한다는 거. 오케바리제이션.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공동사무소인데요. 사무소 같이 쓰자 할 수 있는데 쓰자 했을 때 승낙서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낙서를 받아야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승낙서 못 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단 말이죠. 업무정지 중에. 영업정지 중인 개공인은 같이 쓰자 했을 때 승낙서를 제공할 수가 없다. 다만 휴업 중일 때 가로 열고 휴업 중이다 했을 때는 승낙서 못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휴업이 아니라 뭐일 때 업무 정지, 징벌로 받는 업무 정지한 중일 때 승낙 줄 수가 없다는 거. 자, 38번. 휴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요때는요 당연히 가로 안에 원본을 첨부해서 내가 쉰다 문 닫는다 했을 때는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본으로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자가 안 되고 방문신고, 휴폐빵. 휴폐업 신고는 반드시 빵문신고. 등록증, 원본 가지고 빵문신고, 콤마,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다. 가로 열고,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관련된 휴폐업 신고하고, 중개법상의 중개업 관련된 휴폐업 신고를 등록관청이나 세무서나 둘 중에 한 군데에 가서 다 서류를 다 제출하면 한 방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상의 사업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서류도 함께 다 제출을 해줘야 된다. 자, 오케이. 휴폐업은 반드시 빵문신고, 휴폐빵. 그 다음에 39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질병, 취약, 공무임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예전 시험 문제에 질병, 징집, 취약에 한정된다. X.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 임출산 등도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간다. 40번. 재변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41번.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무소 처음 등록하러 가거나 고용 신고하러 갈 때 그때도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42번. 보조님은 인장을 하지 않습니다. 서명 날인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대행하지 않습니다. 경매 대리업 업무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조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보조님한테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더라. 자, 43번. 자, 인장을 어떤 도장으로 등록하느냐? 그래서 개인들 공인사 개공, 부치 개공, 소공 개인들은 어떤 도장입니까? 하면 가죽치세 도장.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이 도장에 나타나 있어야 되고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의 적당한 크기. 그래서 가죽치세 도장, 가죽10세라고 시험 계속 나오는데 X의 가죽치세. 도장이 바뀌면 바꿔쳐야 돼. 그죠? 인장 변경 7일. 여기에 12일 X 7일 내에 변경 등록. 자, 45번.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관하셔야 되고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종이 쪼가리 작성, 교부, 보관,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자, 이거 다 업무 정지 사유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46번. 전속이에요. 나만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뭔가 해줘야 돼요.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교부도 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되는데 46번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은 며칠 내에 공개한다. 7일. 공갈 치지 마시고 공개 치세요. 7일 내에 정보 공개하셔야 되는데 거래 정보망 및 일간신문 모두 공개해야 된다. X. 10일 내에 정보 공개된다. X. 다시 다 나왔던 건. 47번. 정보 공개할 때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임대차 물건일 때는 공시지가를 꽁꽁꽁 꼬공꽁 꽁꽁꽁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취득하려는 자에게 물건 설명을 합니다. 48번. 개공이가 의뢰받으면 권리를 이전 아닙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쵸?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죠. 제시도 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and 성실하고 정확하게 물건 설명도 해야 합니다. 오케이. 제시하거나 설명한다. X. 제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전 이에게 물건 설명한다. X. 취득 의뢰인. 자, 만약에 굵은색 개공이가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업무 정지 아니고요. 물건 설명을 근거 자료 없이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어요. 이빨 5개를 뽑아버려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 X. 자, 가로 열고 소공입니다. 소공이가 물건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또 과태료가 아니에요. 소공이는 자격 정지. 오케이. 49번. 물건 설명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 중에 최고가 뿌리가 있는 근저당이에요. 최고. 그러면 뭐를 설명한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되죠. 실제 채무액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근저당은 등기된 최고액만 설명하시면 된다. 50번. 자, 설명서 작성할 때에 검표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기재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몇 프로까지 검표율, 용적률 몇 프로까지 상한은 시군 조례. 49번, 50번 징글징글. 자, 눈에 다리끼 달 만큼 시험에 출된 51번.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지요. 1번 양식이 주거용 건축물, 2번 비주거, 3번 토지, 4번 임목재단. 자, 주거용 건축물에서 기본사항이냐 세부사항이냐 그냥 출제를 해주는데, 세부사항은 현장 갑니다. 개념이 현장 가서 집주인한테 자료 요구해서 물어도 보는 겁니다. 실내 벽판 4가지.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거, 내외부 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상위, 배수, 기타 시설, 벽면, 바닥, 도배 상태. 벽면하고 바닥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 조건으로서 1조 소음 진동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 자, 52번. 업무 담당한 소공이 있다. 그럼 소공이도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거 딱 2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담당 소공도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담당 소공이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 자, 그래서 밑에 시험에 소공이가 맨 밑에 줄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담당 소공이가 서명을 해야 된다. X.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소공이는 서명해야 된다. X. 소공이가 해야 되는 것은 확 2밖에 없다. 그냥 확. 자, 53번 갑니다. 혼자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했다면 좀 더 빨리 그냥 확 읽고 그냥 지나갈 텐데, 오늘 현장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53번 갑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표준 서식이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는 권장조차도 없다. 그래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면 무조건 X. 서식이 없다. 자유양식대로 임의양식, 서식 뭐 관계없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다만 54번 거래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할 것이 있다. 그것이 필요적 계사항인데 시험은 100% 나오더라. 인물, 물건, 그게 우리 동네 인물이고 물건인데 그게 군대 가서 조교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 이야기. 자, 인적상 매도인 누구냐, 매수인 누구냐, 콤마 물건의 표시, 매매된 물건,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물건의 인도, 일시, 날짜는 무조건 적더라. 이전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도 이전 계약서에는 적어야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이런 거요. 거래 대금 얼마다, 계약금 얼마다,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준 날짜는 무조건 적고요. 기타 특약 있으면 특약도 적더라.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 넘기는 날짜, 계약서 쓰는 날짜, 계약 날짜, 계약일, 이런 것들 꼭 적어야 됩니다. 자, 계약에 관한 사항, 여기에 계약 날짜 당연히 적어야 합니다. 자, 계약일,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반 날짜, 계약 날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물건 넘기는 날짜, 요 계약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자, 계약 날짜,
넘기는 날짜, 설명 준 날짜 이걸 꼭 기재를 한다는 거. 가로 열고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 불상이 아니다. 취득조세도 아니다. 경제적 가치 아니다. 보증증서 교부일자 아니다. 설명서 준 날짜를 주는 것이지 보증서 교부일자는 아니다. 이런 것들. 자, 또 하나 더 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도 거래 계약서 기재한다. X. 자금 조달 계획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소속이더라 하는 거고, 중개보수 조세 요거는 확인 설명 소속인 거고 거래 계약서 관계없고요. 경제적 가치는 경매 대리업에서 나오는 말이고, 보증증서 교부 날짜는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 있은가 본 듯한 것들 여기다 막 붙여서 나온다는 거. 55번 예치합시다. 거래가 다 됐는데 매매 대금을 주지 말고요. 등기될 때까지 어디 땅에 어디 좋은 데다 땅에다가 묻읍시다. 이런 식으로 좋은 데다 안전한 데다 맡깁시다. 그 얘기인데 예치 권고는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넷째 줄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권고할 수 있다. 예치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등기가 안전하게 넘어갈 때까지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누구 이름으로 예치가 가능합니까? 56번 예치 명의자인데요. 중은채 보신정호. 죽은 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정원하는 자. 중개업자, 개공, 은행, 채징완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그 다음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공제사업자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협회로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은채, 보신, 전공, 중은채, 보신, 전공. 자, 법원이나 뒷부분, 법원이나 소공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X, 예치할 수 없다. 자, 57번. 3.3조 금쟁이가 합의 15개가 나오는데요. 거금 맺힌 정직상투 시켜 3.3조 1항 2항에 특특특 관과 이제 모두 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다 들어간다 하는 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예전 7개 있다가 지금은 3, 4개로 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만 23개고요. 뭐 양도 대여를 구분하니까 따라서 몇 개냐 가지수는 다를 수 있는데 3, 40개 정도 한 37개로 보통 분류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부 다 거래질서 교란이 다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나 신고 고발했을 때 돈 받는 포상금 제도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이 수십 가지 질서 교란행위 중에서 고질서 돈 받는 것은 딱 7개밖에 없어요. 질서 교란행위 중에서. 그렇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질서 교란행위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상은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야 턱턱턱 꽝꽝 요 금쟁이 중에서 턱턱턱 꽝꽝 식야 요것에 한정된다. 이 말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중에서 한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행위 중에서 15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식야 턱턱턱 꽝꽝 식야 식야 두 번이 나왔네. 자, 요거에 지금도 포상금은 한정돼 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상금 제도는 변화가 없다. 특정 계공에게만 몰아주자. 특정 계공에게만 몰아주자. 물건 주지 말자. 특정 가격 밑으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를 유도합니다. 시세를 조작합니다. 불법 탐구합니다. 이런 것들만 금지행위 중에서는 이런 것들만 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포상금은 바뀐 게 아니다. 개정되지 않았다 하는 거. 자, 58번 갑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있고 관련법에서 거래가 금된 증서, 청약, 통장 매매업이 있는데 둘 다 일단은 33조의 금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이 서로 달라요.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1년 1천으로 가고 청약, 통장 매매업, 금지증서 매매업은 3년 3천으로 가더라. 매매업 두 가지. 자, 59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처벌되는데 3년 3천으로 처벌될 거다 하는 것인데, 자, 중개의뢰인은 누가 다 들어갑니까? 3명 있어요. 의뢰인, 소유자도 있고 의뢰인의 대리인하고 위임받은 수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직거래하면 안 되고, 직거래도 3명이 들어가요. 개공도 직거래가 안 되고, 옆에 있는 소공이나 보존도 직거래가 안 되고, 요 개공에는 개공에 법률상의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3대 3으로는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3년 3천. 자, 오른쪽 메뉴로 가보시면요. 중개 의뢰인 쪽에는 누가 있느냐? 의뢰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수임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 개공 쪽에는 누가 있느냐?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존이 있는데 이 개공에는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더라. 오케이. 자, 직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밑에 꺾어진 거 요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직거래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하더라. 거래계약은 유효하지만 직거래하면 처벌은 되더라. 그래서 처벌한다 하는 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불과하더라. 60번 이러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죠? 금쟁이 하지 마 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제대로 중개를 못했어요.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보험공제 공탁하라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100% 등록을 한 후부터 언제까지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거. 자, 61번 개공이가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보험공제 공탁으로 둘째 줄에 4글자가 나옵니다. 손해배상 4글자가 딱 나오면 며칠 내에 다시 보정을 만들어주는다. 15일. 보험 처리했다. 보험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15일 내에 다시 만들어주는데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주면 되고 공탁금에서 인출됐다면 자기 돈을 다시 부족한 것을 보전해서 채워 넣는다. 오케이. 며칠 내에 15일.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 15가 나오시면 됩니다. 보름달 늑대인간 그것도 쟁취해서 다시 가입을 하거나 채워 넣으시면 된다는 거. 62번 중개보수 복비와 관련해서요. 동동동 구르무 사건. 동일 물건 똑같은 물건에 동일 당사자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하고 임대차 같이 이루어져요. 동일에 매매 팔면서 다시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복비 받을 때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임대차는 받을 수가 없다. 동동동 매매만. 자, 63번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주상복합 건물일 때 이것을 주택으로 복비를 받느냐 통으로 거래됐을 때 상가로 복비를 받느냐. 자, 면적 중에서 둘째 줄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주택이다 그러면 이 건물이 통으로 전체가 거래되면 복비는 무슨 복비를 받는다? 주택 복비를 받으셔야 되고 주택. 자,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돼요. 미만일 때는 상가 복비로 그 통으로 다 상가 복비로 받으시면 된다는 거. 자, 주택은요. 그 동네 쫄에 따라서 받는데 주택은 쫄에 쭈쭈 쪼쪼 주택은 쫄에 따라 받는데 쫄에 한도가 있죠.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만 쫄에 따라 받습니다.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쫄에 국토부령을 보면 금액별로 구간별로 요율과 한도가 싹싹싹 정해져 있는데 최고 이바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대요. 주택일 때 15억 이상이다. 매매다 교환이다. 최고 한도 몇 프로다? 0.7% 한도. 요 범위 내에서 쫄에 따라 받고 15억 이상의 주택이다. 임대차다 하게 되면 한도가 몇 프로다? 0.6%. 그 범위 내에서 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이바이 한도는 0.7, 0.6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64번요. 주택은 쫄에 따라서 복비를 받아요. 쭈쭈 쪼쪼. 자, 어느 쫄이냐? 물건이 있는 쫄이냐? 계약서를 쓰는 사무소가 있는 쫄이냐? 사무소 쫄에 계약서를 쓰는 그 사무소 쫄에 따라서 받습니다. 사무소 시도 쫄에. 오케이. 자, 65번 특수 물건이 있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냐? 85 이하. 숫자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입식부, 화장실, 목욕시설이 전용 면적 안에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매매 교환은 몇 프로가 한도 비율입니까? 0.5.
매매 0.5 범위에서 협의, 임대차는요 0.4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습니다. 필수적으로 꼭 보시는 거. 한도 07, 06, 05, 04. 주택 외, 특수물건 외에 일반 물건이다. 그러면 상가나 토지, 상가, 토지 이런 건 다 뭐다? 0.9, 0.9% 범위에서 협의. 나이스. 자, 66번.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지요. 그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로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개공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국장. 자, 지정 신청 받으면 며칠 내에 지정해주고 30일 지정대장에 다 기재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자, 지정을 받았는데 1년 내에 사이트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지정을 취소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재량행위니까요. 해야 한다 하면 X. 시험에서 계속 말장난 치듯이 나온 거.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67번. 협회의 조직이 있어. 조직. 주사무소, 본부 밑에 지부지회인데 지부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지부는요 급수가 어느 급수냐? 광역자치급이죠. 지부산광역시 지부 설치했다면 특광시 도지사에게 설신고하고 지회 쪼가리, 사시미 쪼가리, 회 쪼가리, 해운대, 해운대 지회는요 누구한테? 등록관청,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지도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이 한다? 국토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지부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지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 하면 틀려요. 그죠? 오케이. 지도 감독 오로지 국장. 자, 그 다음에 포상금 68번. 중개법상의 포상금이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포상금도 있는데 두 가지 구분해서 잘 봐주시는 거잖아요. 중개법 포상금 간첩 신고하면 돈 주는데 진짜 간첩 맞다 하면 검사하는 행동이 두 가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했을 때 진짜 간첩 맞다. 그럴 때 이제 등록관청에서 돈을 주는데요. 이 공소 제기에 포함된 것이 검사가 간첩 맞다 해서 기소를 하면 가로 열고 이제 판사가 유죄 선고하거나 무죄 선고하거나 선고에 대해서 유예를 하거나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거나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가로 닫고. 이것이 다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검사의 공소에 다 포함된 거니까 시험 나오기를 판사가 무죄 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되지 않는다. OX, X. 무죄 선고했다는 얘기는 검사는 공소 제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지급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소 제기에 포함되는 것들 유죄, 무죄, 집행유예 선고에 다 포함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 이것도 간첩 맞는 거니까 돈 줍니다. 가로 열고 기소가 중지되거나 불기소 처분했거나 무혐의 처분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돈 주지 않는다. 69번 100%. 자격이 취되면 자격증 반납을 해줘야 되겠죠. 취소되면 반납. 며칠 내에? 7일 내에 반납을 쳐주고 7일. 위반 시에는 100만 원 과태료. 자,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준자, 교부한 자가 취소하고 뺏어가니까요. 교부한 자에게 당연히 반납을 해줘야 되죠.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요건 누가 때리느냐? 시도지사. 자, 70번.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 3,3천. 자, 71번.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이 취되고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되고 자격증을 빌려준다. 자격이 취되는데 형벌이 또 있어요. 1년 1천. 양도되어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1대1로 주고받는 거니까 둘 다 1년 1천. 자, 거기다 추가된 게 이것을 알선. 흥정 붙이고 중간에 브로커 역할은 알선한 자도 마찬가지다. 알선한 자는 마찬가지가 아니다. X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알선한 자도 어떻게 처벌한다? 1년 1천. 오케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된 거 100% 반드시 가격을 거짓말했다.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를 몇 프로를 올려버렸다? 10%, 10%. 취득가액 10%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없는 해제가 됐다라고 허위 해제 신고합니다. 허허 얼마냐? 3천이요 과태료. 콤마. 자, 이를 부당한 이득을 목적법. 예? 부당한 이득을 본인이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허위 해지 신고했다면 그때는 3천만의 과태료 단순한 게 아니라 깜빵을 보내버리. 그때는 어떻게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 예전에는 허가구역만 지정했다면 지금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누구만 허가받아라. 김씨들만 허가받아라. 그래서 특정 대상자, 그렇죠. 공무원들만 허가받으라. 공무원 다 받을 필요 없고 토지 공사 투기하는 과장급 이상만 허가받아라. 또는 용도 주거용 토지만 허가받아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특정 허가제가 신설되었다. 이런 것들 시험장 가면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오셨네. 반가워요. 반가. 5번째 오셨네. 내년에는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자, 시험장 가면 그대로 다 있는 걸.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72번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하고 오로지 건물입니다. 그러면 임목이라든가 공장, 광업재단은 실거래가 신고할 필요가 없을 거고 토지 건물이기만 하면 현존하는 토지 건물이거나 분양권, 입주권이거나 신규 분양받은 공급가액이거나 이걸 다 신고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메뉴로 가시면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공급 신규 분양받는 거 다 포함을 해서 매매계약 1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관청이 아니라 물건이 있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신고관청자에다가 실거래가 신고한다는 거.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일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고 물건이 있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한다는 거. 그렇죠? 13번 매매계약을 종이 쪼가리 매매계약 쓰는 게 아니라 국토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를 전자를 쓰면 매매일 때는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 들어가 버리니까 굳이 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해제도 마찬가지. 자, 74번. 일방이 국가다. 직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당사 중에서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다.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다르 신고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자, 꺾어진 가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가 아니라 이것을 중개업자 우리 개공이가 중개했다면 그때는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제일 똑똑한 전문가가 있으면 제일 똑똑한 전문가가 신고를 하고 똑똑한 전문가 없이 자기들끼리 직거래했다면 그중에 똑똑한 국가 등이 신고하고 바보들끼리 계약을 했다면 지들끼리 공동 신고하고 74-1 자, 신고할 때 공통신고상 와우 시험 100%. 자, 공통신고상 뭐는 기본적으로 실거래 신고합니까? 인꼬부부 실제 없죠. 인꼬부부는 실제로는 없죠. 있으면 신고. 그래서 거래 당사자 매매니까 매도인 누구냐 매수인 누구냐 계약 날짜 언제냐 중도금자 날짜가 언제냐. 자, 그 다음에 부부 거래된 부동산 면종류 소재지 면종 몇 평짜리다 종류 소재집은 지목 면종류 소지지 라면 종류 소지지 면종류 우동자 뭐 같이 소지 들고 같이 먹는 부부 실제 그래 실제가 그다음 있죠 없죠 실제 없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부부가 실제 없죠 개업 공인자 인적상 자 그다음에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자 그래서요 위에서 다시 보시면 인적상 매도 매수 누구냐 계약 날짜 부동산 기본 정보 5개 면 종류
소지지, 우동, 짬뽕, 소지지. 그다음에 실거래가, 업자가 있으면 업자가 누구냐? 조건기한, 조건기한. 인계 부부 실제업죠. 100%, 시험 100%.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도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온다. 그죠? 자금 조달 계획인데 기억에 주택이에요. 주택. 자, 쉽게 해서 아파트로 합시다. 아파트 주택.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추가로 신고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현실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재한다, 첨부한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는데 투조 지역이다. 얼마 이상 주택이다? 모든 주택. 모든 투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다. 얼마 이상 주택? 6억 이상 주택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자, 니은에 토지 매매가 됐어요. 자, 수도권 등으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가로 열고 수광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세종시 이렇게 현물 토지다. 그럼 얼마 이상 토지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갑니다. 1억 이상 현물 토지, 현존 토지. 자, 그다음에 가로 열고 지분 거래를 할 때는 수광세 지역에서 1억 이상 토지에 대한 지분입니까? 모든 지분입니까? 모든 지분. 에? 금액이 1억이 안 되더라도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땅이다 하더라도 지분 거래할 때는 기획부동산 때문에 지분 거래할 때는 모든 지분에 대해서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다 들어가요. 오케이. 어느 지역에서? 수광세 모든 지분. 현물 토지는 1억 이상 토지. 지분 거래는 모든 지분. 자, 콤마 기타 지역, 수광세가 아닌 기타 지역은 금액이 얼마 이상? 6억 이상. 6억 이상 현물 토지거나 아니면 그 현물 토지에 대한 지분입니다. 6억 이상 토지, 10억짜리 땅에 대한 지분 거래. 그러면 기타 지역에서 3억짜리 땅에 대해서 매매가 되면 수광세가 아닌 지역입니다. 땅. 3억짜리 땅 같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간다? 안 들어가. 수광세는 1억 이상인데 기타는 6억 기준이잖아요. 6억 이상. 그럼 3억, 기타에서 3억짜리 땅이다.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짜리 땅에 대한 지분 거래할 때는 지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야씨, 아까는 지분 거래 다 들어간다며. 거기는 어느 땅이다? 수광세 지역이요. 수광세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모든 지분인데 기타 지역은 무조건 땅값이 얼마 이상 된다? 6억 이상 돼야지 현물 토지든 지분 거래든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헷갈리네. 괜찮아. 오늘 헷갈린다. 내일은 안 헷갈려. 그 다음에 모레부터는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시험장 빨리 가서 시험이나 보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괴롭다 수험 기간이. 빨리 시험 보지 뭐. 다 하는 것도 뭐. 볼 때마다 헷갈리고 이제 겨우 정되고 이제 안 헷갈리는데 시험 빨리 보자. 안 헷갈릴 때 시험 봐야지. 또 나중에 또 보면 또 하루 이틀 있다 보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정리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 빨리 시험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봐야 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쯤 시험 보면 좋겠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오늘 바로 봤으면 좋겠네. 통과.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매매 개시 매수인 자금 조달 계획서는 누가 합니다? 매수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또 100%. 이것도 100%일 거. 100% 투기 가로 열고 투기 과열 오로지 끝부분입니다. 오로지 어디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뭐까지 붙인다? 증빙 자료. 그래서 제가 통장에 돈이 끌랑요 써서 제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근데 진짜 통장까지 가지고 가야 되면 어디다? 투기 과열지구 되는 거예요. 증빙 자료. 그래서 통장까지 진짜로 붙여가지고 통장 사봉 잔금 잔액 증명서 이런 거예요. 증빙 자료. 쉽게 표현하면 통장까지 붙이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에 있으면 통장까지 증빙 자료까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75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를 적는데 신고 적을 때 면적은 어떤 면을 적느냐? 실제 거래된 면적을 적는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되고 단독 건물 때는 연면적을 다 적어 주어라. 3층짜리 단독주택이다. 1층, 2층, 3층 다 적어야 되고 아파트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어라.
16번 외국인 나카무라다 하게 되면요. 매수 용도하고 뭘 짓는다? 국적. 외국인 나카무라인데 국적은 방글라데시다. 이거 적어야 돼요. 방글라데시인 나카무라. 이렇게. 매수 용도는 주거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 용도와 국적을 적더라. 17번 주택 임대차 신고도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도 하는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특 시군구, 특별시, 특별도, 시군, 자치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포인트가 그죠? 가로 열고 포인트죠. 군 지역은 모든 군이 아니라 오로지 경기도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군, 시골에 있는 경상남도 무슨 군, 경상북도 무슨 군, 시골군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앞으로 특특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시군구, 구군시 특특으로 적용돼요. 거꾸로 적용되니까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앞에서 서울특별시는 신고를 해야 되냐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가니까 자치구니까 강남구 신고하면 신고해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세종시 신고하냐 고민하지 마시고 세종시는 자치구 없지 군 아니지 시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특별도에 제주도는 당연히 들어가 여기 강원도도 들어가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적용시키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개법은 앞에서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증금료 6천을 뭐 할 때 초과 월세 기준으로 30만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데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러면 6천에 30은 주택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천에 30까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초과될 때만 신고하는데 왜 초과냐? 이상이 아니라 초과냐? 아까 위에서 있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분야 다 이상. 6억 초과 6억 이상, 1억 초과 1억 이상. 다 이상인데 부동산 거래시는 이상 개념인데 여기는 뭐다? 주택 임대차는 뭐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 개념. 왜 초과냐? 임대차니까 초과 개념. 초. 감사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70번 넘어갑니다. 자, 위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시는 500 이하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밖에 없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100 이하 과태료, 미신고도 100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10% 아닙니다. 이거 거짓신고도 뭐다? 100. 주택 임대차는 위반시 미신고나 거짓신고 가리지 않고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78번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할 거고 여기 허가 받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하더라도 이때는 허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여기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79번 토지 거래 허가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걸치면은 누구냐? 국장. 한 장 걸쳐요. 희롱 아저씨. 원희룡. 한 장 원샷에 희롱거리는 거예요. 걸치면 희롱이 아저씨고 시도 안에 일부다. 그러면 그 동네 아저씨 일부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가로 열고 그 밑에 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국장이 바로 지정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시행사, 국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장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요 쉬어야 되겠다. 그죠? 1시간이 된 관계로 80분부터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혼자 하면 그냥 짧게 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어쨌거나 좀 쉽게 5분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